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입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을 책에 투자했습니다. 왜? 저는 고등학교 생활에만 갇히기 싫었어요. 입시에만 목매기보다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독서는 저에게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독서를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저에게 꽂힌 단 한 권의 책이죠.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이었는데 자기계발서였어요.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열망을 불어넣어준 책이죠. 그때 자기계발서에 빠져서 책을 읽다 보니까 다른 책들도 눈이 가기 시작해서 꾸준히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런 계기가 생기려면 우선 책이랑 가까이 있어야 해요.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도서관 봉사활동을 했는데 친구 따라 우연히 시작한 게 제게 인생에 큰 영향을 줬죠. 꼭 봉사활동을 안 하더라도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에 가서 책 표지를 구경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튜브 썸네일 보듯이 쭉 그냥 책을 훑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표지가 있으면 목차도 좀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책이 몇 개 손에 집힙니다. 그 책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사진들은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찜해놓은 책들을 찍어놓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책을 접할 기회를 늘리고 마음의 벽을 허물면 친근한 마음이 생겨요. 책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에서도 자주 만날수록 친해진다고 말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책의 시작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변에 책을 읽는 게 좋은 걸 알아도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은 드물어요. 저는 이 꾸준함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켜냈어요. 저는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왕복 2시간이었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거리를 통학하는데 버스, 지하철에서 대부분 졸거나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몇은 지하철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코딩을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대단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배워야죠.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가 멀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 6시 40분에는 나가야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아침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가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고 책에서 배운 미라클 모닝이나 아이디어 노트 같은 것들을 하루 10분, 20분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책을 읽고 실천하고 하니까 내가 바뀌는 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등하교 2시간, 아침이니까 힘들고 또 야자 끝나고 올 때 온전히 집중하기는 힘들다. 그 중에 딱 절반, 1시간만 집중하자. 이 1시간이 매주 5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대략 한 권 정도는 읽게 돼요. 시험 기간에 단어 외우거나 다른 업무를 1시간을 제외해서 3년간 100권 정도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유재석 님도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합니다. 유퀴즈나 러닝맨에서 뛰어난 시사상식으로 여러 번 화제가 됐었죠. 유재석 님도 바쁜 일과 중에 틈틈이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포상휴가를 받자 특별히 찾은 것도 북카페였죠. 최근 바빠서 책을 잘 읽지 못했다면서 인문학 책을 읽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좋을까요? 책 사장학개론에서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은 책 읽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은 책이 갖는 특이성 때문에 저자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꾸준히 가르침을 주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죠. 보통 성공한 CEO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책은 꾸준한 가르침을 주고 유연한 사고를 돕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항상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책을 읽으면서 성장한다는 만족감이 아주 컸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아침에 일어나 이구자리를 정리하라고 조언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작은 성취를 이루고 이 성취를 통해 선순환의 첫 단추를 맞추는 작업이죠. 저는 책이 그런 선순환에 크게 일조했다고 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매일 성장하고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한다는 만족감이 아주 컸어요. 또 좋은 점은 저는 잡식성 독자였는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자기계발 서적이 많았지만 인문, 주식, 투자, 부동산, IT, 사회과학, 철학, 수학, 과학 되게 다양하게 읽었어요. 책에서 얻은 지식이랑 유튜브에서 얻은 지식들을 종합해서 나만의 흥미로운 탐구 주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겼죠. 저는 고등학교 3년간 대학교 입시에 몰입해 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생활기록부를 거의 자서전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도 본인이 아닌 윌터 아이작슨이 집필했잖아요.
생기부는 선생님이 적어주시지만 자서전이라 생각할 만큼 애정을 갖고 학교 생활을 했어요. 탐구 주제는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어떤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서 파고들 것인가. 생활기록부를 챙겨야 한다는 특수한 상황이 저를 더 창의적이게 만들었고 책이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줬죠. 고등학교 3학년에는 어떤 단어 하나만 던져줘도 거기에 대한 전공 지식을 막 끌어다가 새로운 탐구 주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엮는 과정에서 잡박다식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럼 책의 장점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넓은 지식이 많아지는 게 다인가? 저는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안 해보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일시정지를 누르지 않는 이상 나의 생각을 스스로 전개하기 힘들어요. 유튜브 보다가 딴 생각하면은 이미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 만큼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요. 반면 책은 나의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잠시 책 읽는 걸 멈추고 나만의 사색에 몰두할 수 있어요. 이런 사고의 시간을 통해 나를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인간관계를 반성하는 효과를 누렸죠. 거의 모든 생각들이 가능해요. 책이라는 창구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거죠. 책이 좋은 건 알아도 많은 분들이 책을 읽다가 말고는 해요. 의무감에 책을 읽으면 당연히 재미가 없죠.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은 지루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본 유튜브 영상은 재밌는 법 아니겠습니까? 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완독하지 않아도 좋고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매일 등하교 30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루 몇십 분만, 몇십 페이지만 읽었던 것처럼 그게 습관이 된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책을 읽는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쯤에 책을 읽는다는 거에 자부심이 느껴지게 돼요. 가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쓴 노트들을 다시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을 때가 있어요. 책은 넓은 시야와 깊은 사고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하루 중 자투리 시간을 투자해서 독서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